좀 아는 쌤들의 리얼리티 토크, 거침없는 입담으로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여기는 입시 본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또 이번 주에도 뵙습니다. 저는 애매한 입시 정보를 명확하게 정해드리고자 노력하는 남자 애정남 하기성입니다. 자, 오늘 본색남들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치 있는 입담으로 입시를 파헤치는 분이시죠. 팍팍 파헤치시는 우리 윤신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산대중고등학교 윤신혁입니다. 네. 네, 그리고 다양하고 유니크한 입시 정보로 개성 넘치는 상담을 해주고 계시고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나오셨는데 우리 박중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 박종서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게 일주일 만에 보는데 그냥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난주 그 방송 참여하시고 나서 네.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고 어땠어요? 느낌이 소회가? 네, 아쉬운 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잘못 질문했군요. 네. 후회 없이 한다.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와서 이제 최고의 이런 것들을 다 주고 가겠다. 네. 비법을 다 전수하고 가겠다. 근데 지난번에 좀 덜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전에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네. 다 공개하고 가겠다. 아, 오늘 마지막이다. 네네. 오늘 내일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네네. 아니요.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다 쏟아 부어야지 다음에 또 섭외가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또, 원서 접수 전이니까 실제적으로 네네. 학생들 사실 또 그 수시 결과 나오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발등이 불 떨어지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입시본색 시청하고 또 팟빵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래서 알찬 정보 저희가 풀어볼 텐데 오늘 또 아마 두 분 응원하고 어머님을 위해서 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꽉 막힌 입시 전략부터 수준별 입시 정보까지 매주 금요일 밤 9시죠. 자, 입시 본색이 입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시라면 좀 안다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 자, 그렇다면 오늘 입시 본색 주제를 알아봐야 되죠. 윤시현 선생님, 뭡니까? 자, 우리 지금 정시 지원 특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 시간에는 정시에서 이기는 법, 상위권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정시에서 이기는 법, 중위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중위권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중위권 전략,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리얼하게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춘추전국 시대 필승 전략, 이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도 한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 선생님이 중위권 학생들 도움 주기 위해서 되게 비장한 각오로 나왔다. 맞아요. 바람 네네. 한 점 안 통하는 가죽 잠바 입고 나왔거든요. 네네.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추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학생들에 대한 무장. 우리 박준 선생님 어떻습니까? 중위권 전략에 대해서 좀 시작하는 말씀 해주시면. 저는 이제 중위권 학생이라 그러면 대충 점수들이 다 이렇게 안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근데 올해 중위권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3, 4, 1, 4, 4 막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자기가 잘 본 게 있는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은 중위권에서 굉장히 좀 튈 수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네. 맞아요. 못 본 거 네네. 생각하지 말고 네. 잘 본 거 생각해라.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사실 중위권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서 오면서도 이제 통화한 학생들이 있는데 내신 3, 4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최저학력 기준 간신히 맞추면서 연고대 뚫은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위권이라고 해서 사실 정시 모집에서 이게 참 입시지도 애매한 층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눈높이는 조금 위에 있는데 네. 자신의 성적이 이제 고른 득점이 안 됐기 때문에 수시에서 안 되고 정시까지 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좀 전략이 필요한 건데, 자, 정시 원수 접수 앞두고, 지난주 상위권 전략에 대해서 오늘, 우리 동일한 두 분을 모시고 중위권 전략을 알아볼 텐데, 사실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렵게 출제되면서 변별력을 갖췄다. 그래서, 네네. 국수형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권은 이제, 극상위권과 상위권은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네네. 중위권 특별히 이제 그 3, 6등급에 몰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예, 네네. 그만큼 중위권 입시 경쟁이 어느 해보다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눈치 작전 많이 해야 되겠죠, 윤 선생님? 그렇죠. 이제 눈치 작전이라고 하면은 그냥 눈치만 보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위권한테는 전략이라는 단어가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중위권은 사실 전략이 좀 필요해요. 박종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3, 4, 2, 1, 4, 4면 이걸 잘 봤다고 해야 되는지 못 봤다고 해야 되는지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잘 본 장점을 살릴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중위권은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위권이 사실 이 수능 지표상으로 보면 5등급이 중간이잖아요. 5등급이 20%니까 사실은 수학적으로 딱 보면은 4, 5, 6이 딱 중위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네, 무리가 있죠. 네. 박 선생님 중위권 그러면 네네. 몇 등급으로 이렇게 러프하지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저는 3, 4, 5등급을 고르게 갖춘 친구들. 네, 저도 네. 여기 찬성. 애매하게 평가되는 성적 구간이 말씀하셨듯이 중위권입니다. 그렇다고 해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두 분이 어떤 핵심 포인트들을 네네. 앞에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오늘 주제 정시에서 이기는 법처럼 중위권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좀 명확한 해법을 필승 전략을 네네.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선생님께서 네. 그 성적 분포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준 점수로 러프하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네네. 분포는 어떻게 보면 중위권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딱 중간에 걸린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급이 3, 4, 5등급 이내에 있는 친구들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국어는 한 그 정도 성적 받은 친구들이 27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48%나 되죠. 네. 그리고 수학 가형은 8만, 그러니까 한 44%. 네네. 그다음에 수학 나형은 15만 명이 있었고요. 네. 한 누적 45%. 인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45% 있었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26만 그 친구들은 한 48%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50% 이내에서 그렇죠. 이제 그 정도 네. 학생들을 이제 중위권으로 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전체 인원의 이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경쟁이 엄청 심할 거라는 거죠. 오케이.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중위권이 도대체 몇 개념? 등급 정도냐 이 얘기 했었는데 지금 박중선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박중선 선생님이 지금 제가 아까 중위권은 5등급이 기준이 중위급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라고 여쭤봤는데 박중선 선생님이 3, 4, 5등급에 대한 분포를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최상위권은 변별력이 생겨서 쭈루룩 섰는데 그 나머지 학생들이 다 중위권으로 이제 내려오고 또 일반적으로 시험이 그렇다고 대책 없이 완전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일반적인 성적에 있어서 그 성취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오히려 영어나 수학 나 같은 경우는 평균이 오르기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3, 4, 5등급 학생에게 이게 꼭 마치 볼처럼 이렇게 성적이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 4, 5등급까지를 이제 우리가 중위권으로 박준 선생님 생각하시는 이유가 아마 정시에서 의미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이 등급이 한 3, 4, 5등급 정도라고 이해하는 거지 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의미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좀 실질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뭐 그 인문자연 모두 다 네네. 중위권은 이제 서울에 소위 이제 인서울 또는 인경기 네, 범주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까지도 볼 수 네네. 있는 성적들을 중위권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의 성적을 이렇게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반영 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표점으로 봤을 때 한 480에서 485 이상 요 정도 학생들이 이제 중위권 대학을 이제 생각하는 구조가 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점수가 좀 낮죠. 네네. 그래서 한 450, 뭐 460 이렇게 전후로 요 정도 친구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인서울, 인경기 또는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 이렇게 생각하는 성적대인 것 같아요. 세 개 중에 한 장 정도는 상위권에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들. 이게 우리가 중상위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윤철 쌤, 중상위권이 혹시 유의해야 될 사항 뭐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네,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변별력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좋은 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변별력이 생겼으니까 사실 어떤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전략보다는 소신에 가까운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 대학을 다니고 또 이제 미래적 관점의 진로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중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수가 다양하잖아요. 이제 뒤에 오늘 계속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뭐 2월 인원이라든지 경쟁률까지도 생각해야 되고 또 박중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거 잘 보고 못 보고 했으니까 어떤 영역이 반영되는지 비율은 뭔지 몇 과목을 보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중위권, 중상위권이죠. 네. 네, 이제 이해가 됐어. 이게 그렇죠? 성적은 중위권인데 지원을 상위권을 하겠다 이게 중상위권 아니야? 네. 이런 네. 친구들은 그러니까 틀린 말이 중요한 아닐 게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성적은 결과가 딱 보기에는 그냥 중위권 같아. 하지만은 전략을 세우면 상위권도 지원에 합격할 수 있어. 네. 뭐 이런 전략이 진짜 필요하다. 이게 이런 대학 생각이 듭니다. 서열화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참 세분하게 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나 네네. 분명히 이제 중위권은 이제 표준 점수대가 500을 못 넘기는 점수대고 그렇죠. 네. 중상위권은 500에 가깝거나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성적대라 볼 수 있는데 우리 박준 선생님도 중상위권 혹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짚어주실 게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결론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이 친구들 너무 많이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눈높이는 높은 건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뭐 일단은 점수가 나온 현실이 그러니까 뭐 이 친구들이 막 중앙대 이상을 막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과도한 욕심이죠. 작년 수능에 제가 이제 그 누적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국어는 사실 A, B형이었고 올해 이제 통합됐으니까 차치하고라도 영어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 인원보다 올해 인원이 조금 이제 2등급 라인이 좀 줄어들었어요. 2등급 안에 들어오는 인원이. 물론 이제 전체 모집 인원도 비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는 문과가 작년에 2등급 안에 4만 5천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5만 3천 명 정도 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어 영어가 좀 우수한 학생들이 수학보다는 네. 중위권 인문계에서 중상위권 인문계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어 통합됐고 그다음에 영어가 이제 작년보다 2등급 인원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거기서 강점을 띠는 학생들이 같은 네네. 점수 또 동일한 점수를 하더라도 거기서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는 똑같죠. 공통을 네. 봤으니까. 네. 근데 수학 가형의 2등급 안에 들어오는 이제 중상위권 2등급대라고 봤을 때 네네. 2등급 안에 들어오는 그 숫자를 보면 작년에 이제 한 2만 4천 명 정도가 2등급 안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2만 6천? 그러니까 나형보다는 다소 감소한 거죠.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중상위권 대학들은 수학 영어의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얼마나 잘 받느냐 또는 영어를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자연계 중상위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본격적으로 네. 중위권 정시 지원 전략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고 몰려 있는데 또 경쟁이 왜 치열할 수밖에 없느냐? 자기 실력보다는 눈높이가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도전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또 어렵냐면요. 하나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지 않았던 대학이 나와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거니까 소신, 상향, 뭐 하향 네. 이런 게.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나치게 하향 지원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몰려가지고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준 선생님도 좀 의견을 주시죠. 뭐 지원할 때 지나치게 하향을 하나를 할 거냐, 두 개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친구들은 하향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절하게 가는 게 네네.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몰릴 수도 있고 지나친 상향보다 저는 지나친 하향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변수도 별로 없어 보이고 네네. 예상도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냥 딱 1승 1무 1패 정도 그 정도로 해서 그 승의 높이만 어느 정도 적절하게만 잡으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들한테는 더 적절하지 않나. 네. 그리고 또 교차 지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교차 지원도 친구들 생각해야죠. 네, 할 만한 학교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는 가나다군을 다 적절하게 막 활용하자라는 거죠. 음. 저번 시간에 그 상위권 친구들은 다군에 별로 할 게 없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 친구들은 다군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적극적으로 네, 맞아요. 올렸을 수도 네네.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좀 대박이 터질 만도 한. 그래서 저는 너무 낮추지 말고 그냥 적절하게 가자. 중위권은. 알겠습니다. 점수가 좀 안 나왔다고 소심하게 너무 내려쓰다 보면 네네. 세 개 다 붙고도 기쁘지 않을 수 있고. 나부터서 뭐 할 거야? 지나친 하향 지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하향 지원을 해놓으면 나머지 것을 지원할 때 이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개가 다 붙어가지고 잔치하기도 뭐하고 말하기도 뭐하고 잔치.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또 지나치게 하향 지원을 해놔서 이게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전략 없이 무리하게 상향을 해놓으면은 두 개가 떨어지고 지나치게 하향 지원하게 붙어가지고 맞아요. 그때는 정말 이게 네. 다니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후회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제가 이제 두 분한테 드리는 건데 이거부터 얘기하고 이제 전략을 짜야 되니까. 네. 편입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무슨 네네. 얘기냐면 일단 네네. 대학 가고 네. 뭐 지방도 불사해서 가고 음. 그리고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들이 없겠느냐라고 할 때 네네. 박준 선생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차라리 재수를 하시라고. 쿨하게. 네. 자, 재수 한 표. 그다음에 우리 저는 이 편입도 약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하나는 편입 시험을 볼 때 두 가지 보거든요. 하나는 전적 대학의 네. 전공 학점. 성적하고요. 네. 또 하나가 그냥 영어예요. 영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출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편입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재수를 하고 앞으로 이제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의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진다. 그럼 재수가 당연히 맞는 거고요. 네. 얘가 대학을 당장 점수에 맞춰서 진학을 하고 편입까지 고려했을 때 인생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크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편입도 실제로 인원을 모집하는 걸 보면은 그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정시 인원만큼 모집을 하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수시에서 거의 대부분 뽑아가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인가된 인원만큼을 대학이 놀리지 않아요. 경영의 관점에서 봐서 그 인원 다 편입으로 충당하거든요. 그렇죠. 결론이 네네. 생긴 거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근데 네네. 이제 성향 얘기에서 내년도 우리가 뭐 배제할 수 없는 건 내년에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네네. 편입에 유리한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수능으로 다시 돌려오면 이 친구는 영어를 잘하니까 내년에 1등급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되고 네. 그럼 나머지 세 개 영역을 득점해낼 수 있다면 차라리 이제 박준 선생님 말처럼 재수가 더 낫다. 그렇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죠. 자, 이번에는 중위권에게 이제 유리한 수능 활용 지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상위권은 사실 다 그렇잖아요. 네네. 국수형은 표준 점수 반영하고 그리고 탐구는 갖다가 이게 표준 점수에 대한 유불리 100분의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변환 표준 점수를 네네. 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중위권 대학은 변환 표준 쓰는 데가 별로 없죠. 그렇죠. 네네. 없죠. 그냥 표준 점수 써버리거나 네네. 네. 아니면 이제 중위권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100분위를 100분위를 많이 쓰죠. 쓰는 대학이 많을 거예요. 이거 여기서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많은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우리 박준 선생님 이번에서 좀 체크 뭐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뭐 실제로 그 정도 대학에서는 거의 다 100분위를 활용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너무 못 본 과목,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과목이 보정되는 게 바로 100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도 뭐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최상위권 대학들은 보통 활용 지표가 거의 동일해요. 표준 그러니까 점수? 최고 우수한 학생들. 네. 근데 이제 이 중위권 학생들은 사실 중위권 대학들은 그 적용하는 대학의 방법 지표가 각양각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반영 비율로 조합을 해주는 네네. 조합을 가장 유리한 그 점수가 되는 대학을 찾는 게 중위권한테 가장 중요하다. 네. 아마 이 중위권 학생들은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면 중위권에서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대학과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의 경쟁률이 사뭇 다를 네네. 거예요. 네네.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아까 우리가 눈치 싸움 해야 된다. 비슷한 대학의 표준 점수, 비슷한 대학의 100분위 이렇게 되면 경쟁률의 첫날부터의 흐름이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조금 잘 살펴서 특히 남학생들. 왜냐하면 여학생들은 이화여자 대학을 뺀 나머지 여대가 전부 100분이거든요. 그렇죠. 100분위 점수 갭이 굉장히 큰데 거기서 내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그 과목을 좀 많이 반영하는 대학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점수 조합에서 가장 유리한 조합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 유리한 조합을 반영하는 대학을 찾는 거죠. 중위권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분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많이 해야죠. 네네. 예, 그리고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상위권보다도 마지막까지 눈치 작전 그러니까요. 네. 소위 말하는 경쟁률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중위권들은 특히 사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과목이 다 균일하게 중위권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원서 쓰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런 애들이 맞아요. 이제 그 왜냐하면 괜히 중요한 유리한 얘기 있어요. 점을 찾을 수 없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 중위권이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장 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해주고 더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대학을 지원하는 그렇죠. 게 중위권의 제가 전략이죠.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단순 표준 점수 합산으로 460점인데 네네. 자기가 잘한 영역을 네네. 반영을 더 높게 해주는 대학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반영 비율 한산 점수로 계산하니까 네네. 뭐 심하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저는 막 20점 이상 올라가는 친구도 봤어요. 환산 점수. 네, 그러니까 오. 그 정도로 이제 비율에서 네. 그 상당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중위권 학생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네, 되는 맞아요. 거죠. 네네. 최상위권 아이들은 뭐 사실 문과는 국수형이 중요하고 네. 이과는 수학과 비중 딱 높게 안정적으로 구조가 돼 있잖아요. 비슷하게. 네. 근데 저기 중위권 학생들은 대학마다 다르니까 맞아요. 뭐 그런 맞아요. 점.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이런 것도 있죠. 4개 영역 모두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데 3개 영역 이하로 반영하는 대학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학생들한테 드릴 수 있는데 계열에 따라서 3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 이런 것도 한번 네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윤신 선생님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뭐 홍익대 자율전공이나 뭐 서울과기나 덕성여대, 뭐 성신여대, 서울여대 삼육대 뭐 이런 데가 세 개의 영역을 이제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2개 영역 반영하는 네. 대학도 있었죠. 박사님 많죠. 지난번- 예. 네. 네네. 아주대도 그럼요. 있고, 네네. 그리고 가천대도 있고, 가천대. 네. 그러니까 50%씩 반영하는 네네. 대학들. 심지어는 한 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 경기대, 네네. 경기대, 네. 예, 국제산업정보.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잘 본 과목을 이렇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학들은 어떻게 보면은 못 본 과목을 버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것도 자기한테
자기한테 궁합이 잘 맞는 대학인 거죠. 두 개 반영하는 쪽에 원서를 쓰실 때는 그거 자체가 점수가 남더라도 안정 지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네네. 생각을 하시고 다른 곳에서 1승을 고민하시는 그렇죠. 게 네, 맞아요. 저는 답이 아닐까라는 맞아.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예. 중위권에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이 학생부 반영인데요. 음. 뭐 대부분 대학이 수능 위주 선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부 대학은 또 학생부 반영하지 않습니까? 네네, 교수님, 맞습니다. 예. 네. 영향 미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학생부 영향은 진짜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학생부를 이제 무조건 반영한다. 그래서 학생부가 나쁘니까 지원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반영하는지 좀 따져봐서 실제로 내가 이제 학생부를 실질 반영 비율을 가지고 적용을 계산해봤더니 뭐 급간의 점수차나 이런 걸 따져봤더니 네. 한 많이 빠져봤자 한 0.5점 정도 빠진다. 네. 그럼 자신 있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다른 것보다 좀 폭이 크다라고 하면 점수를 조금 더 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 이런 거죠. 네. 또 그- 주의할 점도 있죠. 그 점수가 급간 점수가 어느 대학은 뭐 2점, 어느 대학은 네네. 뭐 1점 그렇게 하면 2점짜리 대학 급간이 더 이 학생부 많이 반영하는 것 같은 거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맞아요. 있대요. 네, 학생들이 네, 네, 네. 총점 대비 그 점수를 봐야 그쵸, 그쵸. 되거든요. 네네. 최고점, 최저점이 네, 네, 이제.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총점이 뭐 1000점 만점에 2점이었고 네. 뭐 100점 만점에 1점이었다. 그러면 완전 다른 100점 거죠. 만점 1점짜리 훨씬 더 큰 그러니까. 건데. 맞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확인해서 총점 대비 나의 네. 그 깎이는 점수가 얼마인지를 확인 꼭 해봐야 될 것 네, 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제 중위권에서 경기대 같은 경우하고 인천대 두 그렇죠. 개를 네, 네. 비교하면 둘 다 맞아요. 20% 반영하거든요. 네. 근데 경기대는 기본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0에서 200 구간이고 2등급이 한 19.3인데 5등급 가면 17.3이니까 실제로 한 2점 정도. 그런데 인천대는 20% 반영하는데 기본 점수가 13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점하고 최저점 간의 점수가 네, 네. 좁힌 거죠.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극간 점수에서 네, 조금 네, 네. 중위권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백분위의 동점자가 몰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 또 학생부를 활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합불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정시에서 이기는 법 중위권 전략. 여러분은 지금 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이어서 꼼수로 대학 가기입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 본생남들이 솔직담백하게 또 학생들이 좀 모르고 있을 법한 입시에 좀 궁금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좀 해드리는 게 우리가 꼼수로 대학 가기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꼼꼼함 수 뭐 이런 네. 것도 의미부여 중의적인 의미부여가 있다. 꼼꼼한 수. 꼼꼼한 수 뭐 그런 네.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주제가 중위권 틈새를 노려라입니다. 중위권 전략인데 우리 윤신 선생님 중위권 꼼수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게 그 틈새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남들은 모르는 뭔가 비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남들은 다 불리한데 자기만 유리한 지점. 뭐 이렇게 이해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괜찮네. 네네.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인문계 중위권 학생. 그러니까 중위권으로서 인문계 대학학과를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경우에 이제 수학과 사탐의 구조를 통해서 고득점이 있다면 뭐 무기가 돼서 교차 지원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네네. 수 있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중위권이니까 단 0.1점이라도 가산점이 있다면 그 점수를 내 걸로 만들어서 가볼 수 있겠느냐. 가산점에 노려라.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올해 수능을 보면 전년 대비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렵게 출제됐고 상위권 변별력은 컸다. 아마 중위권 싸움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국어, 영어 요게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 박준 선생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워낙 좀 어렵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국어가. 이게 이제 표준 점수가 하락된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평균점도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평균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다라는 거고. 네, 수학 가형도 그랬더라고요. 네. 근데 영어는 뭐 표점이 좀 내려가긴 했지만 평균점은 또 대략 조금 또 오르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어 성적이 좀 잘 나왔거나 수학 성적이 조금 좋았던 친구라면 평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좀 좋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국어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건 잘 본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국어를 많이 반영을 하는 대학을 지원했을 때 내가 국어 성적이 남들보다 좋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합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들보다 내 국어가 좋다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게 네네네. 당연한 네.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B형 통합되면서
국어 영어가 2등급 인원이 이제 지난해보다 좀 더 늘어났다. 뭐 그러니까 이거 잘한 친구들 아니, 줄어들었으니까 좀 반대로 얘기해야 되죠. 잘한 친구들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게 이제 국어에서 성적이 너무 안 나온 친구 있어요. 뭐 수학은 1, 2등급, 영어도 뭐 1, 2, 3등급 이렇게 되는데 국어가 4등급 이하로 떨어진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 때문에 완전히 발목 잡혀가지고 네. 그런 어떻게 친구들은 전략을 짜야 되냐 뭐 이런 건데 이게 국어 영어 큰 비중인데 특히 이제 수학하고 사탐 고득점이 정시로 좀 무기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를 뺀 나머지 영역에서의 점수인데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수학 2교시하고 탐구 4교시가 되겠죠. 네네. 예, 국어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되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 국어 반영 비율이 이제 국어가 중요한데도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데를 찾아야 되는 학생들이 문과에서. 인문계 학생들이잖아요. 예, 문과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영이나 뭐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율이 당연히 높은데 예를 네. 들어서 뭐 숭실대 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 한 15% 반영하고 네. 수학이 오히려 35% 영어도 35% 반영하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친구들은 국어가 이제 반영 비율이 낮은 데를 찾아서 가면은 네. 국어가 실패한 것들을 조금 극복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원 전략이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교차를 하잖아요. 인문계 수험생인데 원래 이제 자기는 이과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뭐 이런 거죠. 뭐 공대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는 사실상 수학 가형에다가 뭐 물리 기반의 학과들이 많으니까 주로 이제 교차를 허용하는 과들이 보면 IT 관련이나 네, 그렇죠. 아니면 이제 수학 관련된 기반 이런 과들이죠. 네. 예, 컴퓨터, 네. IT 아까 얘기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주인권 건축, 네. 오케이 건축 됐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열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 문과인데 과학을 지정하지 않을게. 그럼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수학도 나영도 해줄게. 맞아요. 이런 네네.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박준 선생님이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가형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쪽이 있죠. 네네, 있죠. 그러니까 가나형을 네네. 다 해주는데 가형에 네, 가산점. 보통 5%에서 많게는 10%나 주기 때문에 네. 그냥 뛰어들어갔다가는 가산점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대학들이 그렇죠. 꽤 많아요. 가천대, 가톨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네. 명지대, 서울용인 다. 네네. 그리고 상명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네. 숭실대, 인천대.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서울에 있는 여대들은 거의 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는 인서울에 있는 여대들 중에서 가능하면 우리는 여학생, 자연계 여학생을 뽑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 네. 근데 뭐 나영 잘 봤으면 네. 네. 충분히 그러니까 가산점 사실 뛰어넘을 수 가산점은 있습니다. 있으면 무조건 가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럼요. 가산점을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그렇죠. 때 그럼요. 불리하지 않으면 가는 거잖아요. 네, 네, 여기서 팁을 잠깐 드리면 표준 점수는 일단 아무리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도 100점은 넘겼거든요. 표준 점수 100점 넘겼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 기본 점수가 있으니까. 네, 좋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의 5%나 10% 가산점 그러면 자 120점에 10%면 12점이죠. 네, 네네. 근데 내가 온서를 쓰는 대학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다. 네. 그럼 100분위는 만점이 100점인데 100점짜리 친구들이 교차 지원 안 거의 하잖아요. 안 맞아요. 하죠. 네. 그럼 네네. 80점대, 그럼 80점대에다가 10% 가산점 좀 8점이거든요. 굉장히 큰 그러니까 거죠. 표준 점수 대학은 가산점 10%가 크지만 네. 100분위 대학은 미미할 수도 있다. 그거보단 예, 적다. 예, 그래서 원서 쓸 때 이제 교차를 할 때는 그 표준 점수냐 수학에 대한 100분위 이거 생각하셔야 네,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과탐을 지정하고 있는 대학도 있지만 네. 네네. 이런 경우도 있죠. 너 문과인데 우리 이 학과는 우리 대학 이 학과는 수학 가나형도 해주고 사회과학도 해줄 거야. 그렇죠. 사탐, 과탐 모두 다 그러면 지원 가능해. 과탐에 뭐 이런 데가 그 있죠. 가산점 부여하는 대학이 어디 있어? 네, 한 맞아요. 5에서 6% 반영하는 대학이 네, 있는데 서경대, 숭실대, 성신여대 한 5% 반영하고요. 뭐 네. 동덕여대 한 6% 정도 6% 반영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과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면 가나형 열어주고 100분위 반영해주고 그럼 가산점이 좀 덜 손해 보고 그리고 사과탐 해주는데 탐구에는 가산점 안 주고 뭐 이런 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걸 동전의 양면인 게 반대로 돌려볼게요. 자연계에서 가형을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과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중위권이면 가장 나이스한 대학은 이 친구는 반대로 수학가형 그렇죠. 지정의 네. 과학탐구 그렇죠. 지정 대학이죠. 그렇죠. 네. 예, 네네. 그런데 그런 대학들이 어디냐면 지방 국립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가 과도 괜찮은 과가 있으니까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거 생각해봐라. 한 4년간 공기 좋은 데서 살다가 올라오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라 그런 거고 만약에 이제 인서울 인경기에서 고민할 때 자연계인데 나영 열어주고 또는 혹은 사탐도 열어주고 있다. 네. 이런 네네. 경우에는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표준 점수 대학일 때 그렇죠. 본인한테 오는 가산점이 크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인문계에서 교차 지원하는 입장도 있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자연계 학생들은 교차를 받는 입장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방어해야죠. 것들을
전략적으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중위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꼼수에서는 한 2가지 정도만 짚어봤어요. 실제로 교차 지원 허용하는 대학들은요, 가형보다는 나형한 친구들이 대거 거의 뭐 8, 90% 합격한다고 봐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이걸 가형한 친구가 저는 가산점 계산하면 훨씬 높아지니까 제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일반화시킬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꼼수로 대학 가기 중위권이여 틈새를 노려라 주제로 얘기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좀 아는 쌤들의 리얼리티 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제 정시에서 이기는 법 중위권 정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전략적인 얘기, 사실 앞에서 다 전략적인 얘기 했어요. 네네. 그죠? 근데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목표 대학이 정해졌다라면 이제 중요한 거는 눈치 작전. 그럼 눈치 작전이라는 거는 지원 성향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는 건데 아무래도 나랑 비슷한 점수대 나와 같은 입장, 좀 치근한 입장이죠.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뭐 입시 요강 분석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말인데 윤수혁 선생님 뭐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뭐 지원 동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특히 중위권 친구들 네. 이게 이상하게 자꾸 몰려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군에서 서울 과기대를 쓰잖아요. 네. 그럼 나군에는 세종대를 그 친구들이 또 쓰는 또 쓰고. 거예요. 거기에 다 몰리는 거예요. 음. 같은 부류의 친구들이. 네네. 그리고 다군에는 다시 홍대를 가는 거죠. 올려 쓰거나 네네. 내려서 딱 그 경기대 가거나. 패턴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작전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길 피하는 것도 작전인데 이상하게 같이 몰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는 가군에서 인천대 쓰고 나군에서 수원대 쓴 다음에 네. 다군은 서경대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이 패턴들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좀 방향을 틀면 네. 적어도 가군에서 인천대를 쓰고 나군에서 수원대만 안 써도 네. 그래도 훨씬 더 가능성은 커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패턴들을 좀 벗어나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 선생님이 많이 보신 거야. 이게 좀 염려되는 게 가다군에서 상향하고 나군을 내가 안정 지원할 때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완전 병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경쟁률이 항상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위권 친구들은 제가 팁을 좀 드리면 가나다 중에 하나를 상향한다. 극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마지막 어떤 그 거듭남, 부활 승천 이런 걸 노리는 군에 대해서는 첫날 쓰시고요. 2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첫날 쓴 게 가군이면 나다, 다군이면 가나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정말 박준 선생님 중요한 얘기해 주신 게 특히 중위권 학생들 이제 중하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선택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집에서 가까운데 그다음에 경기도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자충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근거 없이 하는 이제 공식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중위권은 사실 정확한 정보에 그다음에 전략이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상위권 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모집 군별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도 매우 중요한데 상위권은 사실 다군에 지원할 게 없었으니까 없었죠. 가나에서 사실은 안정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실제로 그 대학들의 모집 요강을 놓고 군별 배치를 쭉 놓고 보면은 이게 특정 점수대에 가서는 가나 다군의 양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점수대의 특징에 따라서 뭐 다군에다 안정을 지원할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디 여기 가를 여기를 하면 나군은 여기를 지원해 이게 따를 게 아니고 네. 이 모집 요강과 그다음에 자기 점수에서 유리한 걸 스스로 찾아가지고 지원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이제 경쟁률이잖아요. 초반 경쟁률, 중위권 친구들의 초반 경쟁률은 허수가 많다. 이렇게 보니까 네. 마지막까지 눈치 작전이 좀 필요한데 네. 사실 경쟁률이 의외로 낮은 학과 또는 낮은 모집단이 이렇게 조금 그 낮은 모집단이라고 표현하기 좀 근데 그 대학에 마이너 학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가가 눈치 싸움하다가 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소신 지원이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치 작전을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점수로 안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률 추이에 대해서 우리 박 선생님 어떻게 경쟁률은 어떻게 중위권이 활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경쟁률 전체적인 패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 3년치 정도의 평균 경쟁률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경쟁률 마지막 발표하는 날 있잖아요. 네. 그 입학처에서 네. 그 근처에서 갑자기 기울기가 커지는 과들이 있어요. 올라간다. 네, 갑자기 기울기가 그 근처에서 갑자기 상승하는 그런 데는 거의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인근에서. 그러니까 그걸 잘 직전. 보셔야 돼요. 네네네. 직전. 그러니까 마지막 발표가 뭐 12시인데 한 11시 반 정도서부터 12시 사이에 갑자기 이제 그 경쟁률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곡선을 그대로 타더라고요. 저는 중위권 학생들이 총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자기 부족한 총점이 아니라 특정 자기가 잘한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배치표라는 게 한 상위 80% 선에서 만드는 거니까 가변성이 2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것만 믿고 이 중위권 학생들이 다 그냥 뭐 획일적인 것 같아요. 딱 줄 긋고 아래 네. 아래만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있는. 중위권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의 말에 귀를 더 잘 기울여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근거 없이 유행에 휩쓸려요. 네, 맞아요. 근데 중위권 전형의 특집은 복잡해요. 왜냐하면 대학별로 모집하는 다르죠. 방법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 분석하고 이걸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확정된 점수 가지고 정시에 지원해서 우리가 이제 극대화시키는 어떤 점수 결과를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합리적인 선택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합리지만 그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측을 못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올해 신설이 된 학과라든지 뭐 이런 네. 건 사실 예측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데다가 내가 여기 안정적으로 여기 지원하고 나머지 다 올리겠어. 그러면은 자신의 입시 결과를 불안정한 상태에 그렇죠. 놓이게 하는 거죠.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올해 시험을 받듯이 진학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재수 3수의 상황이어서 중위권이다. 그러면 반드시 카드 하나 정도는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했을 때 확률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굉장히 중위권 학생들한테 변수인 게 네. 중상위권, 상위권에 욕심내다가 중상위권에 온 친구들이 지원 원칙이 만약에 올해 꼭 합격이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재수를 했거나 삼수를 했다.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는 진짜 안정하향하거든요. 네, 네. 그럼 내 점수 때 쓰는 거예요. 음, 그럼 배치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집 정원이 5명 미만이다. 10명 미만이다. 중위권 학생들한테도 말하는데 나군에 내가 쓰는 그 대학에 내려 쓰는 가군의 대학은 몇 개고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가군에 내가 좀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학 학과에 내려 쓰는 애들은 옆에 군 나군에 몇 명 대학이 있고 몇 명 정도 되는 이런 어떤 그 흐름을 역시 중위권에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상위권처럼 디테일하진 않지만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시에서 이기는 법 중위권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크를 이어가 봤는데요. 두 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풀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방송에 대해서 또 우리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중서 선생님부터 한번 네.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뭐 이 친구들 많은 인원이니까 아무래도 뽑는 인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발 인원도 너무 적은 데는 지원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수시 2월 인원 있지, 그리고 맞아요. 추가 합격 있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시고 또 어떤 일반적인 패턴의 지원을 피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더 다 아시고 지원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정보를 많이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각 입시기관이건 뭐 교육청이건 그런 데서 자꾸 입시 네. 정보를 구하셔서 그렇게 해서 작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윤시영 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일종의 예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세 번을 던져서 뭐가 나올 거냐 알아맞추기는 어려워요. 근데 세 번을 던져서 6이 몇 번 나올까 알아맞추기 어려운데 100번을 던져가지고 6이 몇 번 나오냐 알아맞추기 쉽잖아요. 1000번을 던지면 더 가까워진다고. 이게 확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하는 이 사고의 과정 자체가 정보를 확률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모집 단위 인원이 사실은 뭐 3명, 4명이다 이러면 사실 예측 어려워요. 어렵죠. 한 20명, 뭐 한 30명 이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좀 따져서 좀 지혜롭게 전략을 네. 세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가 사실 수시의 추가 합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또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청취하시는 학생들 중에는 또 수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매년 보면 중위권 대학들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데 그 컨디션이 대학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많이 넘어오는 대학은 정말 많이 넘어오고 거의 뭐 10명 미만으로 넘어오는 대학은 거의 안 넘어오고 이럴 때 또 나중에 전략은 달라지는 거니까 뭐 방송 들으시고 바로 결정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일을 접수 시작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시 모집은 수시랑 다르죠. 우리가 선 시험 후에 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만 쓴다고 해서 성적대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어떤 희망을 드리고 있냐면 지원 기회를 좀 극대화하자. 또 심리적으로도 이축이나 압박받지 말고 마지막까지 현명한 전략으로 정시 합격의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의 진심이 우리 두 분 선생님, 특히 또 2주간 우리 박준 선생님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함께 해주신 윤신혁 선생님과 우리 박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주 금요일 밤 9시 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애매한 입시 정보를 명확하게 정해드리고자 노력하는 남자 애정남 하기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